투명한 그 아르논 골짜기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깊어지는 이 아르논 골짜기는 웅장합니다. 그 안쪽을 우리 한번 처음으로 공개를 조끼를 입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은 아르논 강 또는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지만 요르단에서 가장 이 드라마틱한 풍광과 그다음에 이 탐험, 모험, 어드벤처를 즐길 수 있는 현대 레저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행에서 아니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지금 내려가시는 이제 거예요? 아마 이제 이 물 사실 상류에서 보면 물이 안 흐르는데 하류에서 엄청난 물이 흐르는 이유는 이 물이 다 샘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논 그 13km에서 20km에 이르는 이 골짜기의 중간지방에서 이 터져 나오는 물이 엄청난 강을 이룰 정도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에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봐도 굉장히 셉니다. 물살이 세요. 18세 미만은 이게 몸이 가볍기 때문에 입장이 불가하죠. 예, 요것이 이제 6월경이었는데 엄격하게 이 아르논 골짜기는 이 11월서부터 3월까지는 입산이 금지돼요. 이유는 겨울철에 빗물까지 합치게 되면 피를 몇 배를 넘는다 그래요. 수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다음에 이 협곡의 이 아르논 양벽이 골짜기의 절경은 이 점점 협곡이 되면서 아주 깊은 골짜기 밑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한번 보시죠. 얼마나 1년 내내 지금이 이제 한 7월인데 겨울에는 지금보다 몇 배 높은 많은 물이 동시에 흘러가는 곳이에요. 사실 굉장히 정말 아르논 대단한 골짜기는 골짜기입니다. 이 여름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11월이나 이 3월 사이에 가시게 되면 완전히 와디 무사의 큰 길가. 이번에 찾은 곳은 아인 무사다.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로 가득한데 모두 물을 뜨거나 마시는데 여념이 없다. 대체 무슨 물일까? تاريخ يعود على زمن سيدنا موسى عليه السلام لما ضرب عصاته وانفجر 7 عيون. هاي يقال انها من احد العيون اللي انفجرت على زمن سيدنا موسى. سموا المنطقه هذه وادي موسى نسبه يمكن سيدنا موسى عليه السلام بقول لك مر من هذا وشيء. 아이는 우물, 무사는 모세란 뜻으로 이 기적의 샘은 수천 년 동안 마르지 않고 이곳 사람들 곁을 지켜왔다. 이 페트라 입구인 따라하세요. 시크. 이 시크라고 하는 것은 협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바위라는 뜻을 가진 페트라. 아랍계 유목민 나바티안들이 건설한 페트라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바위 속 도시인데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 페트라는 빛의 양과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는 협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위 도시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인구 3만여 명의 삶을 지탱해준 이 수로 덕분인데요. 눈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자연이 만들어낸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페트라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협곡길, 흙과 바람이 만들어낸 신비로움에 이끌려가다 보면 빛이 들어오는 바위 틈 사이로 페트라의 진수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카즈네, 알카즈네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 또 그 안에 무덤이었다고 해요. 이야, 보시죠. 우와. 신비하게. 페트라 입구에서부터 1.2km를 걸어와 드디어 만난 알카즈네 신전. 보물 창고라는 뜻의 알카즈네 신전은 기둥이나 벽을 세우지 않고 바위를 깎아 만든 페트라의 대표적인 건축물인데요. 영화 인디아나 존스와 한국 드라마 미생의 촬영지로 알려져 더욱 유명해졌는데요. 호르사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 머무른 곳인데 아론이 죽어 장사한 곳입니다.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수경한 곳이 20곳이 됩니다. 시내 반도만 해도 크고 작은 오아시스가
400곳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 사는 곳도 많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시내산으로부터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출애굽 여정을 어느 곳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호르산이 어디인가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호르산이 페트라 지역에 있는 아론의 산이라고 부르는 해발 1330m의 그 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해발 1330m의 이곳을 저도 가보았지만 아론의 무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1320년에 지은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원래는 6세기 때 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념 건물을 지었고 그 뒤에 이슬람이 증축한 것을 다시 고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고학 증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에돔 땅에 속해 있습니다. 또 제가 지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페트라와 같은 지역입니다. 4km 안에 있으면 같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갈 때는요, 페트라에 갔다가 그날 그 뒷산을 올라가는데 그 산이 바로 호르산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호르산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호르산이 페트라에 있는 아론산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은 다른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가데스 바네아부터 사해 남쪽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북쪽 지역 어디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제벨 마두라라고 하는 278m의 산을 호르산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성경의 신광야, 찐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리적인 조건이 성경의 상황과 맞기 때문에 이곳을 호르산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시인광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찐광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곡을 나할찐이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네 번째로 온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저 산 때문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이곳을 시인산 하르찐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최근에야 저곳이 호르산의 추정지인 제벨 마두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호르산 추정지인 제벨 마두라 올라가는 유일한 입구입니다. 오르락내락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이 유일한 입구입니다. 저 틈으로는 도저히 애들 외에는 갈 수가 없어서 저 손잡이를 의지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놔줬습니다. 저 표시는 길 표시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시인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출애굽 통로에 있었던 이 시인 광야에는 이 계곡에 시인산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산이 있습니다. 모양도 좀 특별합니다. 제벨 마두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통의 산이란 뜻입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출애굽 여정에서 아론을 장사 지냈던 호르산 추정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동쪽으로 64km 떨어진 곳으로서 사해 남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쪽 경계선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한락산에서 4km 떨어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론을 장사 지낸 호르산,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제벨 마두라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습니다.